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조금 전 연결을 하느라 오늘 시간이 좀 짧아져서요. 부지런히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본선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처음 하는 이슈 풀풀인데 네. 이제 각 당의 후보가 모두 결정이 됐잖아요. 요즘에 여론조사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먼저 대선 후보 적합도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개 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양 후보 간의 차이가 5% 정도 났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 더 벌어졌어요. 오차 범위 바뀌죠. 예, 이 결과는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최종 후보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나타나지 않았었던 컨벤션 효과가 예. 최종 후보가 되고 나니까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직후에 후보나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게 바로 이제 컨벤션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워낙 또 관심도 높았죠. 그 관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탄 등에 업히는 예. 이른바 어부바 지지율. 어부바 정권 지지율. 교체 여론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최근 들어서 이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짧게요. 보통 이런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나 지속이 됩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긴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워낙 이 SNS 등을 통해서 현안들이 빨리빨리 또 소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는 4, 5주라면 예. 최근 들어서는 뭐 한 1, 2주 정도의 유효 기간이다. 물론 이제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지속된다 그걸 다는 내릴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전보다는 과거보다는 훨씬 이 컨벤션 효과의 유효 기간은 짧아졌다. 왜? 정권 교체 여론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워낙 2030 또 여성 중도층 이 전체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변동해요. 예. 그런 변동성이 어떤 선거보다도 높아진 만큼 컨벤션 효과가 그리 길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가상 대결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어제 발표된 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윤석열 후보 44.4%, 이재명 후보 34.6%입니다. 두 후보 격차가 역시 오차 범위 바깥인데 이번 주 결과만 네.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재명 후보고 특히 이제 이런 이유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진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또 대장동 개발 이슈 의혹도 부담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라는 것,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 유지 여론은 예. 높지 않다라는 것,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소가 요소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대사를 만나고 적극적인 노력을 후보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주변 환경, 중요한 지표가 대통령의 지지율, 또 정당의 지지율, 정권 교체 여론까지도 후보가 나서서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 10%포인트 가량 앞서는 결과가 예.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끌고 가고 있는 지지율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거는 구도입니다. 구도는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예. 유지냐 교체냐. 근데 교체 여론이 높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후보에게는 천군만마인 셈인 거죠. 네. 그리고 이번 대선처럼 정치권에서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던 적이 있나 싶어요. 이번에는 연령대별 지지율을 볼 텐데요. 일단 뭐 40대 이재명 후보 그리고 60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건 뭐 전통적인 지지층이었으니까 네. 차치해 두고 지금 18세에서 29세 지지도를 보면 사실 이 두 후보가 모두 젊은 층에 그다지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10%, 16%포인트 정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 역시도요. 후보가 되고 난 직후에 실시된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만큼 2030 세대도 정확하게는 만 18세 이상도 현 정부에 대한 실망 이것이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일자리 문제일 수도 있죠. 경, 부, 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은 경제 상황입니다.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약속을 했거든요. 청년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게 실망감으로 예.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부동산 이슈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2030 세대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요소수 같은 예. 것도 아니 저게 왜 정부에서는 해결 못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왜
과세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2030 세대에게 영향을 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권에 대한 실망, 반발, 정권 교체 여론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윤석열 후보에게로 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30 세대의 지지율은 그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예.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컨벤션 효과 때문에 또 정권 교체 여론 때문에 가있지만 계속 있을 거냐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부동층 비율이 높은 것이 2030 세대다. 실제로 엄지민 앵커도 2030 세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이 대선 후보랍시고 아이 2030의 마음을 알아? 새우 맛이 어떤 줄 알아? 이게 이제 2030 세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지금 그래프를 한 번 더 비춰주세요. 보시면 우리가 자꾸 2030 세대만 이야기하는데 40대는 이재명이에요. 예. 60대 이상은 윤석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연령대가 있다. 50대. 50대가 지금 유권자 수가 10살 단위로 10세 단위로 구분을 했을 때 유권자 수가 제일 많아요. 50대가요? 50대가 10살 단위로 구분을 했을 때 유권자 수 제일 많아요. 근데 50대가 얼마나 팽팽합니까? 아, 그렇네요. 20대, 30대도 중요하지만 20대, 30대 골머리 앓다가 다 20대, 30대의 마음을 가져갈 것도 아니면서 50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없는데 우리는 이슈 폴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건데 50대가 거의 팽팽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대의 마음을 누가 잡냐. 왜 50대가 팽팽할까? 50대 중반 정도에서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갈려요. 아, 이념으로 그렇죠. 연결되는군요.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가까이까지는 진보,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보수 성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2030 중요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잘 잡아야 돼요. 하지만 또 한 연령대를 더 이야기하라면 이번 대선 50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참고로 50대입니다. 네, 50대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럼 저희가 이념 성향별 지지도를 네. 아주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중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13%포인트 앞선 상황인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중도도 지금 조금 더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 있는 것은 예. 컨벤션 효과. 이 역시도 컨벤션이다. 정권 교체 여론으로 봐야 되겠죠. 그만큼 지금 중도도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지 않은 것은 변동성이 크다고 또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대선 당선 전망에 대한 결과를 볼 텐데 내가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두 후보가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봤던 지지율과는 또 다르죠. 다른 모습이에요. 다르죠. 이게 예.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컨벤션 효과, 구도, 또 이슈, 대장동, 고발 사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선거는 대선은 이겨야만 되는 선거예요. 그것은 프레임 전쟁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기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당선 전망이잖아요. 예.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시간이 앞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두 후보의 지지율은 상당히 치열하고 초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핵심 두 후보를 더 보십시오. 심상정, 안철수 0%, 1%죠. 예. 자, 이기는지 물어봤을 때는 두 제3지대 후보가 지지율이 쫙 빠지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중도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아, 이게 중도는 결정이 안 됐다라고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중도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를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MZ세대 여성 중도층 묶으면 M여중이 되죠. 아, M제중으로. 그렇죠. 예. M여중이 되고. 그래서 심상정 후보의 마음은 누가 잡아야 됩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 안철수 후보의 마음은 윤석열 후보가 잡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과연 끝까지 계속해서 지지할 것인가, 네. 지지 강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보다는 지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렇죠. 이미 네. 이제 진영간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저건 누구냐? 한 절반 정도는 저 비율에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3지대의 작은 거인들도 중요하다는 것이고 저 33%의 절반 정도는 누구냐? 예. 바로 아직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M여중,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막 후보들이 유력 후보들이 앞다투어서 대구를 가고 호남을 가는 이유는 뭐 잡겠다? 호남, 대구, TK 민심이 아니면 누굴 잡겠다? M여중. M여중. 앞으로 넉 달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더 치열해지겠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